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IT 정책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분야에 대한 계획이 아주 야심차더라고요. 네, 여러 기사나 정책 제안서들을 좀 보니까 뭐 100조 원 투자, AI 3대 강국 진입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와, 정말 목표가 크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지 또 산업 현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그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 이걸 딱 목표로 내세웠어요. 그리고 핵심 동력은 역시 AI랑 반도체. 여기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요. 네, 맞아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100조 원 규모의 민관 공동 투자 계획인데요. 이게 사실 단순히 예산 액수만 큰 게 아니고요. 뭐랄까 AI를 진짜 국가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 이런 어떤 패러다임 전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100조 원. 와. 그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본 것 중에는 고성능 GPU 확보 얘기가 있던데요. 네, GPU 5만 개 이상 확보, 그리고 AI 고속도로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 구축, 이게 중요하고요. 아, AI 고속도로. 그리고 또 K-미스트랄이라는 이름의 국가대표 LLM 개발 계획도 있더라고요. 오픈소스로 제공한다고요? 네, 그 K미스트랄, 가칭이긴 한데 이게 진짜 성공하면 파급력이 상당할 겁니다. 아무래도 해외 빅테크 LLM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출 수 있고요. 그렇죠. 국내 데이터에 맞는 모델이니까 기술 주권 확보에 도움이 되겠죠? 오픈소스면 또 스타트업이나 연구기관들이 활용하기도 좋고요. GPU 확보나 데이터 센터 구축도 결국은 AI 연구 개발의 어떤 기초 체력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런 뜻이겠네요. 나가서는 아예 부총리급 AI 전담부처 신설까지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오, 부총리급 부처요? 그건 정말 강력한 의지 표명이네요. 컨트롤 타워를 확실하게 만들겠다 이거군요. 네, 과거 정부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이죠. 초반부터 이렇게 힘을 싣는 건 대선 때 나왔던 그 K 이니셔티브 위원회 정책 보고서를 보면 예산 배분 그림이 좀 더 나와요. AI 기본사회구현에 총 71조 원 정도가 제한됐더라고요. 71조 원이요? 아까 100조 원은 민관 합동이고 이건 정부 예산 중심의 제한인 건가요? 어쨌든 이것도 엄청난 금액인데 어디에 주로 쓰이는 거죠? 네, 그 제안 내용을 보면요. AI 인프라 구축 있잖아요. 뭐 컴퓨팅 자원이나 한국형 챗GPT 개발 같은 거. 여기에 한 27조 원. 그리고 기존 산업들 AI로 전환하는 거 지원하고 연구소 만들고 하는데 한 16조. 또 AI 반도체나 양자 컴퓨터 같은 미래 기술에 6조. 마지막으로 AI 정부 구축, 그러니까 AI 부신설이나 행정 플랫폼, 보안 이런 데 22조 원 정도가 제한됐어요. 아, 인프라 비중이 제일 크군요. 역시 기반이 중요하니까. 그 외에 AI 부처 말고 또 다른 조직 신설 제한도 있나요? 네, 뭐 AI 로봇청이라든지 대통령 직속 배터리 추진단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AI를 중심으로 좀 정부 기능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부처 간의 역할 조정이나 이런 게 좀 복잡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조율해야 할 과제고요. 근데 단순히 기술 개발만 하는 건 아니고 지역 균형 발전이나 스타트업 육성 얘기도 꽤 비중 있게 다루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죠. K 퀀텀 점프 프로젝트라고 해서 AI, 반도체, 모빌리티 이런 걸 묶어서 지역별로 혁신 거점을 만들자는 구상이에요. 지방정부의 R&D 예산을 더 주고 모태펀드 지방 계정 늘리고 또 팁스 프로그램도 지방 스타트업 중심으로 좀 더 확대하고 이런 계획들이죠. 아, 지방에 힘을 실어주려는 거군요. 이게 근데 구호에만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권한 이항이나 재정 지원이 중요하겠네요. 당연하죠. 실행이 관건입니다. K컬처 지원 얘기도 있던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요. 이렇게 계획은 정말 거창한데 실제 현장 반응은 어떤가요? 특히 AI 스타트업들 기대가 클 것 같긴 한데. 네, 기대감은 확실히 높습니다. 어쨌든 100조 원 투자하겠다, GPU 같은 인프라 지원하겠다, 스타트업 키우겠다 이런 방향 자체는 엄청 반기죠. 특히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이걸 발판 삼아서 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희망을 갖는 거죠. 그렇죠. 정부의 어떤 전략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만하네요. 근데요, 혹시 우려나 좀 바른 목소리는 없나요? 마냥 좋기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당연히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인프라나 모델 개발도 좋은데 결국 AI는 서비스로 구현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서비스 분야. 일리 있네요. 또 다른 건요? 두 번째는 데이터 문제입니다. AI 학습시키려면 데이터가 필수인데 개인정보 규제 때문에 데이터 확보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 특히 비식벌화 데이터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아주 절실합니다. 네, 데이터 활용 문제는 정말 계속 나오는 얘기죠. 법적 불확실성?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표준화 문제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약간 규제 관련 우려인데요. 일부 기업에서는 그 거대 플랫폼 규제 가능성이 있는 온풀법 재정 공약이라든지 또 주 52시간제 유연화 요구가 잘 반영 안 된 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좀 있어요. 그렇군요. 지원은 좋은데 발목 잡는 규제는 좀 풀어달라, 뭐 이런 거네요. 실질적이고 좀 시기적절한 지원, 그리고 성장을 막지 않는 환경, 이게 핵심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네, 오늘 이재명 정부의 AI랑 첨단 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서 그 큰 그림부터 세부 내용, 또 현장의 목소리까지 쭉 한번 짚어봤습니다. 확실히 100조 원 투자, AI 3대 강국, 이 목표는 정말 담대하네요. 네, 동시에 산업계에서는 이런 기대감과 함께 규제 완화라든지 또 서비스 분야 지원, 데이터 활용 같은 현실적인 과제들에 대한 요구도 분명히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결국 이 거대한 계획이 성공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현장과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AI 기술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요. 맞습니다. 속도와 소통, 이 100조라는 엄청난 자원을 어떻게 하면 진짜 미래 경쟁력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돈만 쏟는다고 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